이번 시간에는 라면은 멋있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공손옥 작가님의 글과 김정윤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으로 이뤄진 작품입니다. 공손옥 작가님은 1963년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났으며 1991년 창작과 비평의 씨앗불을 발표하며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궁핍한 시절이 그리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며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한 소설가 공손옥 작가님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개성 있는 작품을 잇따라 발표하며 가진 자에게는 눈물의 슬픔을,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기쁨을 안겨주는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라면은 멋있다는 창비출판사에서 내놓은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 라면은 맛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서야 라면이 멋있다고? 어떻게 라면이 멋있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죠. 오늘은 이유빈 학생과 함께 라면은 멋있다를 3가지 열쇠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말은 가난입니다. 너희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아빠가 작년과 올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버는데도 작년보다 더 살기 힘들대.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 아버지는 민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이라고 말하는 밭 타는 사람으로 건물 외벽에서 밧줄을 타며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나오시죠. 고1 학생인 주인공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 유빈이가 볼 때 이 작품에서 가난은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가난하면 슬프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 보면 진이는 내가 꼰대 같아서 재수없다고 말하고 가버렸다. 그러나 나는 안다. 진이가 나를 떠난 이유를. 그것은 내가 가난한지 매이기 때문이다.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내게 없기 때문이다. 그 애는 제 생일인데도 내가 선물을 사주지 않았다고 잔뜩 삐졌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여자애를 사귈 때는 절대로 솔직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나를 철저히 위장해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민수의 입장이 되면 정말 속상하고 슬프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진이의 입장이 되면 가난한 남자친구와 사귈 수 있을까? 라고 되묻게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빈 학생은 어떤 답을 내렸나요? 사실 남자친구도 없고 제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친구가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책을 읽고 상상해봤어요. 민수가 진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민수는 상처를 입고 자신을 위장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민수와 같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떤 것으로든지 상처는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민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은주에게 가난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위장하는 모습을 정직하지 않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엄마의 말처럼 환경보다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말하는데 민수가 가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좋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유빈 학생이 책을 읽고 깊이 고민해 본 생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열쇠말, 라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라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죠? 따뜻함이 떠오릅니다. 추울 때 먹는 라면 국물의 따뜻함도 있지만 같이 라면을 먹고 나면 그 사람하고 나눈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학원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라면을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그래서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라면을 먹고 싶어져요. 네, 이 작품에서 연주는 너는 만날 라면이냐? 라고 민수를 면박하죠. 민수네 아버지는 행상 트럭을 몰며 길에서 장사를 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손이 퉁퉁 부르트도록 기름때 묻은 갈비 불판을 철수세미로 닦아내는 일을 하지요. 민수의 누나 또한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장례식장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민수는 좋아하는 연수랑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라면밖에 먹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런 민수를 연주는 멋있다고 말하죠. 네,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그게 라면이든 뭐든 다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연주가 일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팔다 남은 햄버거를 공원에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팔다 남은 햄버거를 먹어도 그들은 참 배부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라면과 햄버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먹는 대상과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들이 먹는 라면에는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음 열쇠말로 살펴볼까요? 세 번째 열쇠말은 사랑입니다. 책에는 찡찡 버저 울린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느 장면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민수가 아버지의 낡은 차 뒤를 보면서 찡찡 2번 버저가 울렸어요. 이때 민수는 굳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한 표현이라고 말하고는 찡찡 연속해서 울리는 버저를 가까스로 잠재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민수의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는 감정의 울림인 것 같았어요. 네, 저도 갈비뼈 밑에 부저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연주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한 코트를 사러 가서는 연주가 마음만 받겠다고 하자 민수는 분한 마음에 편의점 알바를 하며 가불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연주는 그러니까 더 못 쓰지. 그 돈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려라야. 너희 집도 우리 집 못지않게 힘든 것 같던데 네가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쓰면 되겠냐? 사람이 양심이 있지. 라고 말하죠. 이 장면에서 제 갈비뼈 아래가 찡찡 울렸답니다. 그 울림은 아주 인상 깊게 남게 되었죠. 이 울림의 정체는 뭘까요? 유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연주랑 같이 있을 때 아버지의 낡은 행상 트럭이 나타나서 당황한 민수는 몸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숨길 수도 없이 아버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우유 같은 것도 사 먹어가면서 공부해라잉 하고 말하지요. 가난을 숨겨오던 민수가 어른이 되었을 상황에서 연주가 먼저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할 때 민수의 갈비뼈 밑에서 버저 울리는 소리가 났다고 나와요. 저는 이 버저 울리는 소리의 정체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을 울리는 찡찡 버저 소리는 사랑을 알리는 소리였군요. 낡은 화물차, 구겨진 지폐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울림이 온몸으로 퍼졌을 것 같아요.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라면을 맹렬하게 먹기 시작했다. 라면은 역시 추울 때 먹어야 제맛이다. 그리고 갈비뼈 밑에서 찡찡 버저 울리는 소리가 나는 저녁 라면은 멋있다. 민수의 가난한 처지를 이해해주고 진심을 알아본 연주는 멋있다고 말하죠. 이런 연주에게 사랑을 느낀 민수의 마음이 울려 퍼지며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그 울림이 가슴 깊이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가난해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가난이라는 환경보다는 상대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책 뒷표지에 가난하면 연애도 못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는 구절이 유명한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자조적인 분위기의 신경림 시인의 시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가난한 민수와 연주의 사랑이 마음을 뜨겁게 데워줍니다. 갈비뼈 아래를 찡찡 울리게 하면서 말이죠. 라면만 먹어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사랑은 멋지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공선옥 작가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 어떤 현재도 잘못이 아닌 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춘기를 당당히 보내시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어른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가난, 라면, 사랑이라는 세 가지 열쇠말로 라면은 멋있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세 가지 열쇠말로 열어보는 문학 이야기, 라면은 멋있다 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